오늘은 AI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, 아마존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인공지능, AI가 생성한 가짜 책들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아, 그 문제 심각하죠. 네, 특히 건강 관련 서적에서 잘못 들거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.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챗GPT 같은 생성형 AI 때문에 정말 누구나 쉽게 책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마존의 자가 출판 플랫폼, 그 KDP라고 하죠. 근데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. 네, 거기에 품질이 낮거나 아예 그냥 허위 정보가 담긴 AI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. AI 컨텐츠 탐지 기업 오리지널리티.ai 여기서 분석한 걸 보니까요. 아마존의 ADHD 관련 서적 8권을 봤는데 전부 다 AI가 쓴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. 8권 전부요. 어휴. 네, 뭐 남성의 ADHD 극복, 성인 ADHD 남성의 식단과 운동 이런 제목들이에요. 딱 봐도 그냥 검색어 노린 제목들이네요. 그렇죠. 더 신박한 건요. 실제로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분 리처드 워저스 씨 사례인데 아, 그 내용 저도 봤습니다. 아마존에서 찾은 책 내용이 그냥 이상한 걸 넘어서서 뭐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은 당신이 가하는 감정적 피해를 용서하지 않는다거나 네,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? 네, 그리고 뭐 ADHD는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4배 높다. 이런 식의 해로운 조언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분노할 만하죠. 와, 그건 정말 선을 넘었네요. 이게 비대한 아마존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. 유튜브 같은 데서도요? 네, 맞아요. 가짜 건강정보 영상이 오히려 막 더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참,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왜 이런 AI 생성책들이 특히 위험한가 하는 부분인데요. 네, 어떤 점 때문일까요?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마이클 쿡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요. 그냥 의학 교과서만 배운 게 아니거든요. 다른 것도 같이 배웠다는 거죠? 네. 인터넷에 있는 온갖 사이비 과학이나 음모론, 심지어 뭐 허구적인 내용까지도 학습 데이터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네요, 제대로. 그렇죠. 그리고 AI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요. 그냥 막 뱉어내는 거군요. 네. 근데 전문가 검토도 없이 이런 책들이 막 출판되니까 잘못된 진단이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보가 전혀 걸러지지 않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근거도 없는 약물을 막 권한다거나 네. 아니면 몸에 해로운 식이요법, 심지어는 독성 화학물질을 섞어 쓰라는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위험하네요. 네. 근데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책이라고 해서 뭐 AI 저작물 이렇게 라벨을 붙이도록 강제하는 법률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. 아, 법적인 규제가 아직 없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거의 뭐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. 아마존도 뭐 손 놓고는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.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한다거나 하루에 3권까지만 출판하게 제한한다거나. 네. 그런 정책을 내놓기는 했죠. 근데 이게 뭐 계정을 여러 개 만들면 쉽게 피해갈 수 있고요. 아, 그렇죠. 또 AI가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100%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도 지금 기술로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거고요. 결국 플랫폼의 수익 추구랑 문제 해결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. 결국 이런 가짜 정보가 계속 퍼지면요.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믿고 살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쓴 좋은 책들은 오히려 이런 저품질 책들 사이에 묻혀버릴 수도 있고요. 아, 그게 정말 안타깝네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걸 보는 소비자들, 독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네. AI가 참 편리함을 주지만 이렇게 잘못 활용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네요. 특히 건강 정보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럼 이런 가짜책 피해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은 책 저자의 전문성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.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력 같은 거요. 네, 기본이 될 것 같고요. 리뷰 같은 것도 그냥 다 믿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아, 맞아요. 요즘은 리뷰도 조작이 많으니까요. 네. 그리고 이게 좀 믿을 만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. 특히 건강 관련 책은 그냥 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의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추천을 받거나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. 네,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.
정말 이 온라인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지식의 등대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건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